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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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부천. 오늘은 감독님 2023년도에 네. 천운이 열리는 띠와 날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받은 건 아니고, 점을 보다 보니까 이 띠들이 야 천운이 열리구나 그걸 받았거든요. 첫째로 51세들이 소띠잖아요. 네. 소띠. 자, 51세들이 내년에 천운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은 병과 같이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지만 네. 하나 둘 이렇게 고개를 들다 보면 어느덧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가는데 네. 한 번은 되게 톱니바퀴에 걸릴 일이 있으나 겨우겨우 이거를 풀어내고 갑작스럽게 내가 부유한 삶을 이겨냈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게 풍성할 것 같고 내년에 상반기 지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건강운이 별로 좋지 않아서 걱정이다마는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면은 괜찮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노력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으면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아내면 좋을 것을 참 이렇게 잘 참아왔다. 그래도 내가 상황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 오니까 각박했던 마음도 참된 마음이 되고 복실령님 업실령님 보시듯이 되게 좋은 기운이 흐른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까운 만큼 너의 성부를 보게 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이분이 뭔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존속이 돼 있거나 종교의 그 마음이 되게 강한 분들 같아요. 업실력이 보시는 분들이 잘 해주겠다, 이렇게 좋아지겠다라고 하는데, 자, 땅 파듯이 헤매이듯 밑에 거리에 앉듯이 이렇게 했다마는 건강부터 되찾고 이렇게 노력해 본 결과, 아구야, 피곤한 삶이 따로 없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떤 그런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잘해보면은, 100배, 만배 좋은 일이 생기니, 걱정하지 말라고 타둑타둑 해주면은 그래도 이 길이 내 길인갑다 하고 잘 가게 된다. 그리고 손해본 사랑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접을 수도 있겠다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올해 힘들었어요. 2년 전에도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 문서 운이 있으면서 또 내년부터 이렇게 가면 더 괜찮은 운이 오는데 한 바퀴로 늘어나는 격이다. 그러니까 재산이 딱 풀려지는 격이다. 내가 뭔가 땅을 사뒀거나 뭔가 부동산을 마련했거나 그러면은 그런 사람 모두들이 다 내 것이 될 정도로 우렁차게 뭐가 좋아진다라고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54세 기후생. 자, 54세 기후생들은 파란만장한 사주인데 지금까지도 100% 운이 들어왔어도 그 운이 활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이접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접기를 하는 거야. 배접기 굉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살만 해주고, 모든 것이 이렇게 조용해지는 터가 될 것이고, 건강에 이렇게 아픈 거는 다 건강은 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따라갑니다. 건강에 대해서 아픈 거는 그런대로 해초리한테 치면은 안 하면 되는데, 꼭 있잖아. 메이드시 해대니 건강이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54세들 남자분들은 승승장구 할 수 있는 운이 있어요. 여자분들보다. 그리고 집안이 이렇게 어수선했던 게 안정적으로 되고 자녀들도 이렇게 복잡했던 게 좀 실리적으로 잘 풀리고 이렇게 나와요. 응?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후생들은 한 발짝 이렇게 뛰면은 두 발짝이 되고 오리발을 이렇게 내밀면은 갑자기 뒷발질 하다가 나의 모든 거를 내가 확 챙기는 운이고, 좋네. 좋아요. 네. 그 다음에 57세 병호생들은 내년에 굉장히 좋은데요. 차고 넘칠지라도 고약스러운 것이 몸에 고여서 좋지 않은 상황이 온다. 그게 뭐냐?
그게 이제 건강에 뭔가 해독이 잘 안 된다는 뜻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끝내는 뭐 병원 입원이나 뭔가 치료를 한다면은 겨우 다 벗어날 수가 있고요. 무섭네요, 이러면 하니까. 그래도 뭔가 천운이라는 거는 뭐지? 천운이란 거는 되게 몸이 많이 아플 건데, 그래도 걷어간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돈밭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형국이라서 내가 언제 최고인 줄 알았더니 진짜 왕초가 따로 없구나.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강강술래 했던 것이 제대로 다 꽃이 피는 것이다. 좋다. 그리고 내년 이렇게 중반기만 가도 얼음 반치도 없이 모든 게 좋아져서 근심 걱정 끝이라고 나온다. 그리고 57세 병호생들은 마무리가 원체 좋기 때문에 반가운 손님들이 오면은 폭탄을 막 터뜨린 격이라서 아주 좋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놀아도 될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올 수전부터 보면은 매우 이것저것이 냉철하게 좋지 않았으나 중반기부터 좀 괜찮나 했더니 또 꼬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한 차례 뭐가 돌아서 그런 대로 괜찮지만 내가 1월이나 가야지 이제 좋아진다. 1월달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각기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었던 것들이 매우 매끄러워지면서 자, 상반기가 이렇게 가기만 하면 어느 절에 이렇게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형국이라서 내년 하반기에 가면은 반질반질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크게 요즘엔 병원생들도 좋은 것 같아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냐면 성준 받은 사람들도 왜 그러냐면은 성준이 들어올 때 막같이 나쁜 것도 막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준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내년부터 진짜 운이 올린다고 생각해요. 열린다고. 그래서 성준 받았는데 왜 이러지가 아니라 내년 정말 중장기 내년 중반부터 많이 도와주고 해로운 것들은 다 이렇게 걷어가는 형국이라서 아무래도 진짜 몰매 맞는 거 있다. 쳐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일들이 항상 생기잖아요. 그래서 격차기로 피해갈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딸랑. 여기는 부천. 전 세계가 되게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전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그 구독자들 있잖아요. 네. 외국에서 연락 오는, 일 신청하는, 이런 것들이 확실히 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일본 사람들도 막 나를 붙들고 매달리고 막 내 사진 붙여서 막 기대도 되냐는 둥 막 난리가 아니고 맨날 전화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선생님 죄송한데요, 다음에 제가 돈 많이 드릴게요. 이것 좀 물어봐요. 그러면서 돈 들어가는 거 뭐 할까봐 되게 겁내요. 겁내하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사람이. 선생님, 언제부터 좋아져요, 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굿 한번 해봐. 그러면, 돈이 없어요. 막 이러고. 감독님. 네. 2023년 벌써, 내년을 이제 틀어잡고 사람들이 벌써부터 아우성인데, 제가 2023년, 예, 좋은 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띠, 호랑이띠, 토끼띠, 돼지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띠는 저도 말띠입니다. 말띠는 사실은 지금 하반기 후부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메말랐던 샘물이 펑펑 쏟아지는 운이고요. 이게 내년까지 가기 시작하는데요. 내년 중운이 되면은 아이고 큰일 나요. 큰일 나. 내년 중운 가면은 뭔가 투자한 사람, 특히 뭔가 투자한 사람, 돈 못 받은 사람, 여러 가지 뭔가 투자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내년 중반기에는 항아리에 돈을 담았는데 항아리가 쩍 벌어져. 돈이 너무 무거워서. 그 정도로 괜찮고, 내가 그동안 애써 마련했던 모든 이런 것들이요, 정리정돈이 싹 돼요. 기분 좋게.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투자를 했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가 좀 잠깐 빌려갔는데 안 줘. 그 사람들도 돈이 나올 때가 없으니까 못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말띠들은 내년 여름 중반기 가면은 내년 5월부터 하등의 걱정이 없어요. 근데 사실 2022년 하반기 후부터 그렇게 물고 들어가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내년도 중반기 지나면은 내년에는 풍선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바람이 푹 들어갔어요. 우리가 기분 좋으면 바람이 푹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 자 겨울쯤 가면은 나 없어도 되지. 니들 밥이나 걱정해. 나는 일 안 해. 이 정도? 예, 금전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눈물 조금 뺐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가련한 얼굴로 바뀌어서 좀 촉촉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얼굴이 맑아지진 않나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100%일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돈이 많이 왔다면 내가 마음이 서러울 수도 있잖아요. 괜히 갱년기 와가지고 우울증 오고, 괜히 친구들 만났는데 너 왜 이렇게 늙었냐 그러고, 그리고 괜히 남자가 좀 친하다 가니까 날 갖고 노는 것 같고, 그냥 스스로가 괜히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 밥 먹고 할 일 없냐? 그런 거 신경 쓰이냐? 그래갖고 그런 걸 우울증 오냐? 이 정도의 운빨이 말띠가 되게 좋아요. 내년에는 많이, 아주 많이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말띠도 이제 그 젊은 층의 말띠가 있고 좀 나이 먹어서 말띠가 있는데 중년층부터의 말띠가 그렇게 확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중년층 미만으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러면 보편적으로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호랑이띠. 호랑이띠가 올해 검정 호랑이죠. 사실은 올해 호랑이띠가 되게 좋은 운이야 되는데 호랑이띠들이 올해 해갑이 들었잖아요. 해갑선주. 그래도 해갑선주를 만든 사람은 좀 괜찮은데 해갑선주를 대접을 안 하고 그냥 내 맘대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곤욕이 좀 있을 수가 있었어요, 올해. 그러나, 이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절반은 더 풀렸고요, 올해. 음력 10월달부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연말이면 확 다 100% 풀려요. 그리고, 내년 이렇게, 2023년도에 가면은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게 이렇게 떠올라서 그런지 무슨 그림을 내가 잘 그려놓으니 그림이 그려진 대로 행해져요. 그래서 내가 마침표가 필요가 없어. 나침판이. 우리가 항상 보면 나침판이 필요해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내가 잘 될까. 그러나 호랑이띠는 내년 3월만 가도 나침판이 필요가 없게 이렇게 저절로 그린 그림대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내년에 호랑이띠들은 샘물이 이제는 한 사발, 샘물이 한 사발 엎어지는 격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물 걱정 없이 사는 거는 우리가 돈입니다. 사는 거는 이 세상밖에 없네 하면서 졸졸할 필요가 없어요. 돈 때문에. 항상 여유분이 따라. 그거는 이 불경기에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음력 9월달부터 암흑의 세계에 온다고. 정말 딱 떨어졌습니다. 암흑의 세계에 와서 지금 돈들이 너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왜냐면 누구나 없어요. 왜냐면 재산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요. 시국적으로 돈이 흐르지 않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이 있었던 사람들도 돈이 없어요. 그 희한하죠. 어디에 뭉툭이 돈이 들어갈 때가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쵸? 그래서, 호랑이띠들도 어쨌든 간에 올 10월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2023년도로 가자면은 큰 걱정도 없고 보따리 하나 딱 내가 잡아내니 걱정도 없고 걱정도 없다라는 그런 시국이 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 토끼띠를 보자면요. 자 토끼띠를 보자면은 자 토끼띠는 지금 현재는 보잘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지금서부터 2로 그냥 쫙 그냥 옆으로도 아니야. 대각선도 아니고 쫙 올라가는 선이고 하늘이 보일동 말동할 정도로 토끼띠 기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동안 담배 젖들이 어딨어. 열받는데 한 대 펴야지. 맨날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푹 쉬는 한숨 접어줄 테이니 너무 걱정 마시고, 올해는 하반기 때 이렇게 들어가면서 내년을 본다면은, 내년에는 문서 하나를 잡는 운이야. 내년에는 모든 내가 문서를 잡는 운이라서 그 문서 운이 기발한 어떤 밭터가 되다 보니, 밭터가 되다 보니 내가 한 개, 두 개 모았더니 금이 향양이 따로 없구나. 그래서 야, 이렇게 보니까 신발에도 흙이 들어갔는데, 야, 어느새 신발에 흙이 들어갔냐, 나도 모르게. 근데 흙이 아니라 금이야. 오, 그러니까 그 신발이라는 의미를 왜 주냐면, 우리가 여기든 저기든 걸어 다니면서 살잖아요. 그쵸? 발품을 어디 하냐에 따라서 내가 잘 살 수 있고 없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토끼들이 내년에는 기인을 만나는 운이라서 자동으로 노력 안 해도 내 것이다 라는 어떤 상황이 와요. 그래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돼지띠. 자, 돼지띠를 본다면 봅시다. 우리가 돼지띠를 보면은 아이고 하나둘 이렇게 다 모았던 게 어느 헌집에 있나 싶었더니 이제 대단한 집도 아니고 나는 헌집으로 다시 가서 편하게 살란다, 이런 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급작스럽게 내가 벌린 일이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언제 그러냐, 그냥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인연 따라 사는 거다 싶으면서 자꾸만 파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파국은 그렇게 막 안 되고, 근데 진짜 나쁜 파국이 아니에요. 종달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는 그 집체에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집을 따라가는 격이라서요. 하나, 둘, 셋 모았던 것들이 그래도 자동차처럼 자동으로 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돈이 나와주니까 편리하게 이럴 데가 없다.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내년에 2023년도에 돼지띠가, 자, 봅시다. 허름하게 살았던 곳을 내가 마구마구 줬다고 다시 왔는데, 이제 보니 제주를 빌려서 왔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뜻이 있다 싶어서 다시 그 좋은 집으로 움직이는 격이니, 내년에는 그래도, 야, 운전이 좋다. 이보다 좋은 방석이 없구나. 나는 바로 방석이 있었던 줄 알았더니, 이제 봤더니 황토국처럼 반질반질하고 이쁜 그런 방석에 앉았구나. 꽃잎이 따로 없구나. 배고플 적에 하나 둘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그 꽃잎 같은 게 옆에 있어서 너무 좋구나. 그리고 자, 건강이 이렇게 해이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건강도 내가 그동안 아픈 사람이 있었나 보죠, 많이. 그 건강도 내가 마구마구 다 이렇게 회복을 시켜줄 거고, 잘 살아라고 명을 내리노니,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딱 잘 만났네 하면서 찰떡궁합 마냥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산에 다니면서 도토리 듣다고 너무 좋네요. 이거는 그렇게 산행이나 다니면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자동으로 나온대잖아요. 너무너무 좋고요. 말썽바지가 다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막 법적으로 싸운 법정, 이렇게 싸웠던 물은 문제도 내가 문책 없이 끝냈으니 그보다 더한 노릇이 더 좋은 게 없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애치고 또 애쳐도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개둘 내가 쏟아부은 정성만큼 이루기 때문에 턱없이 이렇게 부족했던 삶이 이루다 보니까 다 떼어주고 땜빵하고 좋을 수밖에 없어서 내가 결국에는 머리에다 왕가를 쓰는 격이다. 아유, 근데 내가 뽑았지만은 너무 좋은 말만 나와요. 근데 감독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막 얘기를 해보니까 이 좋은 띠들 있잖아요. 2023년도 좋은 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띠가 말띠, 호랑이띠, 토끼띠, 돼지띠. 이런 분들은 그냥 나는 좋은 운이 들었구나 라고 이렇게 망설이지 마시고요. 여기에다가 촛불 발언을 한번 해보십시오. 촛불 발언요. 네. 촛불 발언은 그 1년씩 딱딱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작년에 들은 사람도 다 이제 끝날 무렵이 됐습니다. 1년 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빨리 신청하십시오. 왜냐면 법당에 쫓길 때가 자리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좀 있으면 이제 초들이 1년씩이니까 다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띠들은 법당에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촛불 발언을 한번 올려 보십시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짤랑짤랑, 여기는 부천. 자, 촛불을 켜면, 좋은 사람들. 네. 자, 촛불은 이제 지금부터, 좀 있으면 이제 내년부터입니다. 그쵸? 자, 2023년 병호생, 이민생, 계묘생, 신해생 이렇게 5띠를 봤는데요. 이 띠들은 내년에 촛불 발언을 하면 굉장히 목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기운만 받지 마시고 법당에 이렇게 내초 하나 이렇게 켜놓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자, 병호생들이 지금까지 올해 성조운을 들었으나, 그래도, 성주가 이렇게, 다 성조운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성주가 이렇게 나쁜 거를 다 내미는 과정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많이 있으면서, 이제부터 이뤄가는 그런, 성조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이 이제부터 치솟아서 좋을 건데, 내년에는 이제, 덤으로 얻은 인생이 시작됩니다. 덤으로 얻은 인생. 그래서 우리가 덤으로 얻은 인생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초라도 이렇게 딱 법당에 올리셔서 이렇게 기원 발언 하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호생들 내년 지금서부터 키면 돼요. 23년 이렇게 촛불 발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 이민생. 자, 이민생들도 보통 이런 심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가면은 안 되고, 신의 기운이 센 사람들은 그만큼 내가 이렇게 많이 풀고 가야 되는데, 올해 이렇게 다 성조운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해갑성주가요. 근데 해갑성주를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잡힐 듯 했던 것들이 그렇게 쉽게 잡히지가 않고요. 지금 이렇게 잉어가 입을 쩍 벌리고 있습니다. 나한테 먹이를 달라고. 사실은 이민생들은 굉장히 이렇게 정성을 좀 들여줘야 돼요. 칠성전에. 그래야만이 내 인생이 확 풀어요. 근데 잉어가 입을 쩍 벌리고 있습니다. 먹이를 넣어달라고. 근데 남몰라라 하면서 우리는 지나가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내 복을 받자면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자, 촛불을 하나 이렇게 밝히면 좋은 게 뭐냐면,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 요만하면 됐다 할 정도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도와줄 터인데, 자, 내년에도 적게나 크게나 이렇게 작은 돈이나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줘서 내 형편이 많이 좋아질 것인데, 그냥 기대만 하지 마시고 법당에 초한자라도 키는 습관 한번 해보신다면 여러분 꼽으로나 꼽으로나 내가 얻어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계묘생들도 올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기사 12띠가 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좋아질 수 있는 띠를 바랍니다. 자, 계묘생들이 알토란같이 살아봤자 그 인생이 그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내가 어떤 운을 집을 수 있는 운이 있는데요. 막무가내 집을 수는 없어요. 내수전에 돈이 한 푼이라도 있다면은 법당에 불이라도 켜보세나 하는 마음으로 가야지만 되고, 자, 내년까지 가게 되면은 그래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나에게 하고 문서도 잡고 이렇게 좋은 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운을 그냥 가만히 받지 마시고, 자, 어렵긴 다 누구나 매한가지니까 초라도 하나 켜고 딱 이렇게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2003년도에는 초를 켜서 많은 어떤 재수를 짓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 신해생 돼지띠. 자, 신해생 돼지띠는 아직 젊어요. 53면. 근데 신해생 돼지띠들은 올해 그래도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게 달랑달랑 있지만 그 무거운 걸 쏙딱 잘라버리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하얀결이었던 것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니, 내가 밥그릇 하나라도 더 챙기는 운이니 내가 이렇게 초라도 하나 밝히기 시작해서 내년에 이제
한도 끝도 오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일이 맡겨서 되는 일이 없었고요. 그냥 친구들끼리도 부모님끼리도 뭐가 그냥 겹쳐기로 안 좋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신입생들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건강도 안 좋고 했었는데 자 내년 23년도에는 건강도 이렇게 회복을 시켜줄 거고 하나도 이렇게 성간스러운 것도 다 해결해 줄 거고 다 이렇게 마지막이다 하는 어떤 제수복을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받지 마시고 이렇게 초 한 자라도 키우고 보세요. 그런 게 좋겠습니다. 초를 밝히면 선생님, 네. 왜 좋아지는 거죠? 초를 밝히면 왜 좋아지냐면요. 네. 일단은 생년월일 싹 초를 키면 네. 제자가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초만 키우고 탁 던지면 필요 없고요. 네. 빌어야 하잖아요. 아. 근데 실질적으로 초는요 마구마구 불이 이어져서 타기 때문에 이 제갓집이 지금 상태가 좋거나 나쁘거나 아주 나쁘거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제갓집에 전화해갖고 눈에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조심해라 뭐 이런 것들을 또 가르쳐주고 또 초를 키다 보면은 그 관심이 생겨요 본인들이. 그래서 네. 나쁜 거 없나요 물어보면 제자들이 너무 바쁘다가도 당연히 나쁜 거 있다고 탁 가르쳐주고 이렇게 피해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상통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자랑. 근데 초도 안 밝혔는데 제자가 언제 가서 기도해줘요 그죠? 왜냐면 제자들도 몸이 한 개밖에 아니기 때문에 초 밝힌 놈만 기도하지 초 안 밝힌 놈은 기도 안 해요.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초를 밝혀주고 나를 좀 지켜달라 나의 나쁜 거나 좋은 거나 좀 지켜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받았으니까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또 바쁘다 보면 서로 통화 못해? 또 나쁜 거 없나요? 시험 떨어지나요? 그러면 아니 시험이 네가 점수가 좀 모자라 약간만 더 열심히 해. 뭐 이런저런 거를 상통하기 위해서 초를 키는 겁니다. 네. 왜냐면 신령님들이 초를 잡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입설로 신령님들 여기 어떻게 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근데 또 하다 보면은 이 집이 뭐가 좋은 게 보여. 야, 너네 올해는 상가 하나 사라. 올해는 직장 그만두고 장사해. 이 기도를 함으로써 교회처럼 응답을 받듯이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그냥 나와요. 이 집이 좀 있으면은 일 나겠구나.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을 누구라고 말 안 할 테니까 그거는 이해하시고 사람은 좀 기통찬 게 있어요. 왜냐면 내가 다른 건 다 막아줘도 너희 부부 사이 문제는 막아줄 수 없다.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다른 기도는 해도 그거 못해. 니네 뭐가 쌈 날 것 같아. 그랬거든요. 근데 아닌 게 다랄까. 사내 못 사는 쌈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미리 말해줘요. 그래서 할 말 있잖아요. 네. 난 싸운 거 난 모른다고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해라. 그러면서 막상 이제 일이 터지니까 신령들이 줄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쩌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집이라도 기도해라고 촛불을 켜는 집하고 그 집은 용궁초를 키는 집이에요. 300짜리 네. 용궁초를 키는데 저 집은 초를 안 켜. 근데 이 집은 공수가 기가 막히게 나와. 어떤 집이 나오겠어? 초 키는 집이 나오겠죠. 근데 이 집은 이상하게 긴가민가 그러니까 한마디 오답을 알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제자도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집중하고 기도하는 집하고 기도하는 집하고 똑같이 빼낼 수는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그 초를 저희 민족 신앙, 저희 민속 신앙에서만 키는 게 아니라 성당에서도, 절에서도, 교회에서도 다른 신앙에서도 초를 많이 켜시더라고요. 네. 네. 저희 쪽에서만 특별한 게 아니라 뭔가 밝히는 의미에서 다 일맥상통하는 거. 초에는 그 초 하나는 어떤 그 신령님의 기운과 조상님의 기운과 네. 어떤 기운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캐는 게 아니에요. 초는 네. 우리가 집에서 제사 지내도 초 키잖아요. 네. 초를 왜 키는데? 그 다음에 케이크 할 때도 초를 키죠. 그쵸.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생일 초 키듯이 예. 평소에 집에서도 이렇게 초를 밝혀도 되나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집에서는 일반 이런 업다운 키는 초가 아니라 향초를 키죠. 네. 막 사랑의 표시를 하려면 향초를 넣고 막 해서 초를 켜주잖아요. 근데 네. 그 초가 아름다워서 멋있어서 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 초 하나하나에 기가 다 있어요. 예. 그죠? 네. 예. 그리고 그 불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나쁜 기운을 싹 태우면서 이렇게 켜지는 거예요. 예. 신당에서 올리는 초랑 집안에서 그렇게 켜는 초랑은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죠. 신당은 신령님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제 입으로 불러요. 네. 대신할머니, 할아버지, 선녀, 동자 막 이러면서 나 좀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어떤 막 애원을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씨가 되니까 입 다물어 그러잖아요. 네. 입으로 뭔가 불러야 돼요. 네, 신도 부르고 조상도 부르고 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불러야 오잖아요. 이따 먹고 있으면 병신같이 좋은 사람 못 만나요. 네. 가서 꼬시고 꼭 말로다 입 밖으로 떨고 막 이래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축하하는 의미에서는 초를 다 켜고 결혼식 할 때도 초를 켜잖아요. 네. 하촉을 밝히잖아요. 거기에는 정말 어떤 보이지 않는 영혼 같은 게 있어요. 영혼. 그래서 초를 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초를 밝히면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